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디어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남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위메이드 미디어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아쉽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비대면이지만 그간 기자님들께서 저희 위메이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점들이 좀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자님들이 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본인의 얼굴이 이렇게 저희가 준비된 모니터상에 이렇게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좀 더 좀 생생한 그런 더욱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줌 버튼 클릭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먼저 장영국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진행해 주시고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메이드 대표 장영국입니다. 지난주 이제 실적 발표 이후 한 일주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는데요. 저희가 본래도 원래 이제 실적 발표 때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기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예 정리화해서 이번부터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기자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실적 발표 때 다 하지 못했던 질문들, 추가적인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고, 오늘이 어쩌면 그 첫 번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위메이드에 대한 관심 지속시켜 주시고 이런 또 행사에 참여해서 또 좋은 질문 해주실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기자간담회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G스타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르포가 한창 출시해서 한 시기라 다들 위메이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르포는 미르포 나름대로 되게 많이 발달을 했고, 또 저희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나름대로 진화를 했고, 또 다수의 게임들이 제가 약속했던 대로 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게임 산업 전체로 봤을 때도 이런 블록체인 이코노미라는 게 들어오면서 전체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는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향이 오느냐, 또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는, 또 믿음과 의구심이 서로 논쟁하는 이제 그런 격변의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격변의 시기에는 결국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위메이드가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전략으로 그 비전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전략의 실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저희의 사업에도, 또 저희의 주주 가치에도, 또 저희의 기축통화인 위믹스의 가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잘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국 대표님께서 위메이드의 그간의 행적,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은 소통의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사전에 질문 희망하시는 기자님들께서는 줌으로 접속해 주실 것을 저희가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질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디넷 코리아의 이도원 기자님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 기자입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테니까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준비했고요. 먼저 미르포 글로벌 버전의 인기가 여전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 1분기 미르포 글로벌 매출하고 위믹스 플랫폼 매출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메이드엠이 개발 중인 미래엠을 상반기 국내, 하반기 해외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미르포 대비 국내에서 예상 성과, 그리고 이 게임이 흥행하면 위메이드 맥스가 위메이드 넥스트를 합병한 것처럼 위메이드엠 합병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분기에 대한 실적을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실적 발표 때도 이제 그 숫자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적 발표 때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보를 드리면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에 미르포 게임이 11월에 피크를 찍고 12월에 떨어지다가 1월부터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반등세가 유지된다면 지난 분기보다 게임 매출 자체도 높을 것 같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매출은 지난 3, 4분기 때 한 5억 정도였고 지난 분기 때 한 36억 됐습니다. 물론 이제 1개월과 3개월의 차이니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2배 이상 성장했잖아요. 사실 이번 분기도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미르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되는 게임이 미르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더해서 아마 3월까지 그러니까 1, 4분기 중에 한 5개 정도 게임이 추가로 런치될 것 같아요. 이 5개 게임은 저희가 뭔가 테스트 목적으로 했던 게임들이 아니라 다 웰메이드 된 게임들. 그중에 저희 게임 한두 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게임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추가되면 플랫폼 매출은 더 늘어나는 거라 플랫폼 매출이 이번 분기에 되게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거를 계속 이어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메이드 맥스를 저희가 재작년에 구조를 만들면서 M&A 플랫폼이 될 거다라고 포지셔닝을 시켰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 사례가 위메이드 넥스트가 됐던 거고요. 당연히 저희 내부에 있는 이제 여러 개발 자회사들의 게임이 성공하는 경우 그 개발 자회사의 역시 M&A 플랫폼이 되는 위메이드 넥스트와 똑같은 방식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예상하셔도 맞고요. 근데 이게 저희 내부에 있는 개발 자회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성공한 게임을 가진 개발사들 그런 개발사들도 대상이 되고 있고 올해는 저는 물론 M&A라는 거는 이제 전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외부 개발사와의 M&A도 사례가 몇 개 정도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엠의 이성우 기자님의 질문 이어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테크엠 이성우 기자입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그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그 소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최근 이제 뭐 근래 들어 이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확한 좀 시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을 이제 보유량을 소각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시작 뭐 가격 가치 제고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통 물량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소각 계획의 철학을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지금의 단기적인 가격 부양을 위한 소각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의 1%도 아닌 시장인데 여기에 지금 뭔가 힘을 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성장했을 때 그때 코인 홀더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걸 반영한 소각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시스템의 그러면 성장이나 성과를 뭘로 볼 거냐 했을 때 위믹스 가격이 그것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라고 봤기 때문에 그 가격에 연동해서 소각하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아마 전고 가격이 한 24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소각 플랜에 따르면 2%를 소각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소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니고요. 아직 제가 그 정확한 액션 플랜을 보고받진 못했지만 저는 뭐 1, 2주 안에 저희가 2%는 우선 소각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데일리의 박현영 기자님, 바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디지털 데일리 박현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달에 유튜브 방송 출연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클레이튼 말고 다른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거를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지난주 컨콜에서는 이제 메인넷을 개발하시는 방안을 또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메인넷을 처음부터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들이랑 경쟁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여력이나 인력이 충분히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때 제가 아마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알고란에서 했을 때도 제가 메인넷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이제 메인넷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이야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주력 사업이 됐지만 4년 전에 딱 4년 전 2018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실은 어찌 보면 위메이드의 본업인 게임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의 벤처링,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하는 거여서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적은 인력으로 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해야 사실은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모든 회사가 똑같습니다. 모든 회사가 어떤 신규 사업에 돈을 많이 쓰면 사실은 금방 접혀요. 왜냐하면 매년 이제 그 신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리뷰를 할 텐데 리뷰를 해보면 사실 올해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돈을 많이 쓰면 접히기 때문에 되게 적은 인력으로 시작을 했고요.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 그에 걸맞는 솔루션들을 저희 주변에서 찾아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위메이드 트리를 합병한 것도 마찬가지고 합병한 이유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저희의 작은 자회사에서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크다. 그래서 위메이드의 전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야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위메이드 트리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잖아요. 그런 면으로 해서 저희의 역량을 많이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넷을 구축하는 것 자체의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벤처기업들, 크립토 쪽의 벤처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누가 쓸 거냐.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와서 이걸 써주겠냐. 오히려 그게 난이도가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제 위믹스의 현재 상황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두 번째는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1등 블록체인, 전 세계 1등 블록체인 게임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코인 거래소와 NFT 거래소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누가 쓸 거냐라는 문제는 오히려 해결했고 오히려 시장에서 저희한테 하는 요구가 너희들만 만들지 말고 나도 들어와서 이 플랫폼에 어떤 기능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좀 더 개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니즈가 있을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게 실제로 작동하겠어 만들었을 때 하는 문제는 저희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 됐죠. 그거는 이미 해결이 된 거고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저희 생태계에 들어와서 그들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하기에 지금 현재 내부가 충분하냐?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좋은 인재들도 많이 확보하고 또 이러한 기술을 더 우리의 메인넷 구축을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나 M&A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거 자체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아무도 못하는 일인 단계는 아니어서요. 제가 보면 빨리 생각하면 아주 긍정적이라면 여름 정도
쯤에는 저희의 메인넷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한 현재 상황과도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할 텐데요. 손대기 버튼 눌러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동아의 조광민 기자님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1분기도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1분기 유믹스 출시 예정작의 현재 상황들이 좀 궁금해요. 그다음에 ROS 같은 경우에 사전 예약 수치 혹시 공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가 돈을 버는 건 증명이 됐고, 이제 파트너들의 수익을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의 뭐 기대 수익이나 이런 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1분기에 지금 뭐 공개된 것처럼 ROS랑 조이시티의 그 게임 이름 조이시티의 그 전략 게임, 그리고 뭐 저희가 에브리타운이나 그다음 다크헤덴 M, 열혈 강호 같은 5개 게임이 현재 1분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ROS의 사전 가입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한번 저희 확인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전 가입자 제가 왜 모르냐면 사실 미르4 같은 경우도 사실 사전 가입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약간 기존 게임의 공식, 그러니까 기존 패러다임에서는 뭐였냐면 사전 가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전 가입을 얼마나 많이 모으냐, 100만이냐, 200만이냐, 300만이냐, 400만이냐 이렇게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랬잖아요. 첫날 매출이 제일 높고 첫 달 매출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게 빠지긴 빠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빠지느냐가 지금 현재까지 다미넌트한 모바일 게임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사전 가입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전 가입이 얼마나 맞느냐가 첫날 매출이냐, 첫 달 매출을 결정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전 가입자를 주심 있게 안 봤던 이유는 미르4의 지금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지 않아요. 사전 가입과 상관없이 첫날 매출이 가장 적었고요. 그게 쭉 올라오다가 심지어 한번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존의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고, 흡사 약간 경제와 같은 모습. 경제라는 게 물론 늘 성장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미르4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전 가입자를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미르4, 저희가 만든 미르4라는 게임이랑 아니면 뭐 조이스티가 만들었던 아니면 롱투 코리아가 만들었던 다른 게임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미르4를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한 게 아니라 플랫폼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리소스들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미르4가 적용해서 잘 됐던 것들을 저희가 노하우도 전수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술이나 템플릿도 전수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은 미르4가 누렸던 모든 혜택을 그대로 누릴 거고, 그 게임이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웰메이드 게임이고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효과적으로 적용했다면 저는 미르4의 성공과 같은 성공들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 텐데요. 손대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범수 기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범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질문 2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 저번 주 실적 발표 때 유믹스 유동성 매출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았어서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위메이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3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원인으로 이제 위믹스 유동성 매출이 너무 과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에 대한 좀 내부적인 대비책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매출을 21년 4분기에 이제 2020년부터 위딩스 유동성으로 이제 매출을 이제 집계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회계 처리를 21년 4분기에 한 번에 잡은 거는 이제 이 아무래도 부족했던 좀 게임 실적을 메우기 위한
위한 움직임이었는지 해서 이 유믹스 유동성 매출 관련해서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는 P2E 게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의 시장을 개척한 진출사이기도 한데 이제 넷마블이나 컴투스 같은 대형 게임사들이 기존 IP를 가지고 P2E 시장으로 좀 진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위메이드만의 좀 돌파 전략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유동화 매출 관련해서는 그 암호화폐 결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외부 암호화폐도 있고 위믹스와 같은 저희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도 있고 또 심지어 저희가 미르포라는 게임에서 발행한 드레이코 혹은 ROS에서 발행한 실더리움 뭐 아니면 저희 토네이도 같은 게임 토큰, 저희가 이제 게임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게임 코인 같이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처리가 사실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회계 처리도 변천을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요. 일례를 들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자체가 회계 처리가 안 되던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12월 31일 날 자정 때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회계 처리가 안 되니까 12월 31일 날 비트코인을 팔았다가 그래서 현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을 하고 다시 1월 1일 날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대사는 그런 식의 일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계가 어디 단계 이제 외부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저희가 자체 발행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처리는 사실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게 회계 처리였고요. 그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여러 회계법인과 협의하고 한 끝에 도출된 게 이제 작년 말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회계를 일부러 어떤 이렇게 특정 어떤 연에 걸쳐서 아니면 월에 걸쳐서 나눠져 있는 거를 특정 월에 몰아서 잡고 하는 거가 그런 거는 분식이고요. 그런 건 저희가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때 이제 연말이 되어서야 위믹스 수입 유동화에 대한 수입과 유동화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잡아온 것들을 한꺼번에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 처리가 관련해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면 아직 근데 회계 처리를 저희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안 하는 게 원칙인 부분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입니다. 이거는 저희 재무제표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냐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스스로 결정할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회계당국이나 회계법인들과 협의하면서 이것을 적절히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맞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면 사실은 이제 게임 코인에 대해서는 더 지금 아무런 회계 처리도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정립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위믹스보다도 얘는 좀 새로 나온 애들이라 조금 더 사실은 그렇죠.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 거냐는 거는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사실은 저희가 꽤 상당히 많이 그 드레이코 수입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발행도 했지만 저희가 나간 게 들어온 수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사실 이번에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주가도 처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주가 관련해서는 저는 뭐 정답을 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회사가 저희 입장에서 저희 회사 주가를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는 멤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잘 못 맞춥니다. 예,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갈 거라고 해서 뭔가 저희가 하는 거는 회사의 실질, 펀더멘틀을 좋게 만드는 게 저희 일이지 이런 펀더멘틀이 어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형성되는 주가를 맞추는 거는 특히 단기적으로 주가를 맞추는 거는 저희도 뭐 일반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전제로 다만 저희가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은 유동화를 얘기하셨기도 하셨는데 사실 유동화라는 거는 뭐 이렇게 복잡한 숫자가 아니라 유동화를 제외한 실적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숫자를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실적 숫자 자체의 규모가 작다라는 게 주가를 하락하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꼽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기대를 크게 하셨다면.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에 성장하는 분야에서 개척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어떤 지금 현재 규모 숫자가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럼 뭐가 더 중요한데? 추세가 중요하다. 저희가 지금 성장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에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냐? 매출이 증가하고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4분기에 엄청나게 트래픽 같은 경우는 뭐 8배 이상 증가했고 사실은 매출도 7배, 8배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1, 4분기에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게임이 추가될수록 이건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전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시장에서 왜 지금 현재 그 숫자 지난 4분기 숫자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을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성과로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두 번째 질문 답하기 전에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산업에서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 단계에서 선점 효과,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라는 건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인더스트리, 특정한 부문에만 작동을 해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작동하는 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어느 한 플랫폼이 다미넌트해지면 후발주자가 그걸 뒤집는 경우는 뭔가 이 플랫폼 자체의 생명력이 다하지 않는 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지금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하겠다는 건데 최근 작년에 이제 미르포 성공 이후로 사실은 수많은 이제 우리 동종업계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이제 팔로우해서 본인들의 전략을 이제 지난해부터 발표해서 최근까지 많이들 발표했는데 하지만 뭐 이게 아직은 전략들이니까 저도 이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하면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위협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발표한 전략들만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저희의 전략을 수정해야겠다. 너무 위협적이다. 하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서비스가 나와봐야 또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우리는 우리 길로 올해 100개 내고 오픈 플랫폼 되고 선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의 변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샷의 이동수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샷 이동수인데요.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라이선스 매출이 생각보다 적은데 현재 미르 관련한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소송이 완료되면 그 라이선스 매출은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올해 위메이드는 GDC 말고도 모든 게임쇼에 참가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또 궁금하고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게임쇼에 참가하는 이유와 이곳에서는 또 위빅스 플랫폼을 중점으로 소개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라이센스 매출이 적지 않고요. 아마 뭐 기대보다 적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거의 900 몇십억 정도 됐으니까 사실은 제가 와서 중국 업체와 싸우면서 했던 라이센스 수입 중에 사실은 거의 제일 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라이센스 매출은 심지어 중국의 거시경제적 환경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준수한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전설 2 IP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죠.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 분쟁을 길고 고난한 법적 분쟁을 이어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판결만 앞두고 있어요. 모든 재판 과정은 다 끝났고 아마 저는 뭐 올해 6월 뭐 전후에서 아마 판결이 내려질 텐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청구한 금액은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 근거를 갖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게 다 받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또 재판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플레이 투 언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썼었죠. 저도 뭐 처음에는 이제 우리 뭐 그런 단어가 글로벌리 워낙 많이 쓰이니까 저희도 이제 플레이 투 언이다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전개하고 진행하다 보니 플레이 투 언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저들의 행태가 플레이 투 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라는 고민이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씁니다. 블록체인 게임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하나가 크립토, 암호화폐에서 시작을 해서 이들이 게임을 만들면서 뭔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엑스 인피니티겠죠. 가장 성공한 게임은 이쪽은 플레이 투 언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게임은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게임하는 거죠. 근데 사실 미르포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미르포가 저희가 MAU가 4분기에 600만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지갑 MAU는 180만 정도로 모두 다 지갑에 오지 않았고 심지어 실제 거래를 한 MAU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벌려고 게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버는 게 유저들의 행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용어를 쓰고 싶어서 플레이 앤 언이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 보면 당연히 유믹스가 글로벌하게 매출도 1등, 트래픽도 1등, 게임 퀄리티도 1등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 게임들은 뭐 사실 이제 우리 게임 쪽에 계시는 게임 개발자나 아니면 게임을 원래 했던 유저들이나 아니면 게임을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이 보시면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건 게임이 아니잖아, 재미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야, 블록체인 게임은 P2E 게임은 내가 만들면 안 돼. 야, 내가 그래도 게임에 자존심이 있지. 내가 야, 무슨 저런 걸 내가 게임이라고 만든다고? 나 그러려고 게임 개발자 된 거 아니거든. 우리 게임은 재밌어야 돼. 이런 식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그래도 저희가 한국 회사니까 미르포 사례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물론 한국 회사 중에서도 여전히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P2E 하면 막 이렇게 진저리를 치시죠. 야, 그거는 뭐 그런 걸, 야, 그런 건 게임의 본질이 아닙니다. 게임은 재밌어야 됩니다 하고 막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해도가 낮으셔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심지어 그나마 이해도가 높아요. 왜냐면 위메이드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글로벌로 나가면 이 이해도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보고 어떻게 저런 게임을 만들라는 거야 하는 게 대부분의 그 개발자들, 디벨로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모든 주요한 전시회에 B2B로 나가기로 한 게 그런 개발자들한테 가서 아니다. 결국 블록체인 게임은 웰메이드 게임이 시작이어야 되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웰메이드 게임이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붙이면 더 재밌어진다. 돈 벌려고 유저들을 억지로 재미없는 게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든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게 블록체인 게임이다라는 거를 이 사실을 위메이드 미르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전파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게임쇼에 나가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면 제가 기조연설도 하기로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 그러냐, 아니냐, 아니다, 게임의 본질 뭐 등등. 저는 굉장히 건강한 디베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이코노미라는 게 게임을 더 재밌어지게 하는구나라는 걸 디벨로퍼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은 저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GDC가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중국은 저희 회사가 중국 쪽 네트워크는 좋지 않아요. 적도 많지만 친구도 많은. 그래서 중국 회사들은 이미 저희랑 얘기를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100개 게임 낸다고 했는데 그 중에 10개 정도는 아마 중국 회사 게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개발 쪽들, 다른 나라 개발사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는 저희가 올해 이제 열심히 게임쇼 참가해서 그 개발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에 따라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대표님의 이 포부와 기대감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받도록 할 텐데요.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뉴스 24의 문영수 기자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아이뉴스 24 문영수 기자고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그 플레이 앤 언 게임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과 아시아 게임사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그 북미 유럽 쪽은 좀 대체로 좀 부정적인 경향이라는 그런 분석도 없지 않은데 미르포가 성공한 현재 시점에서 그 북미 유럽 게임사들도 이제 위믹스에 실제로 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미르포나 엑시 인피니트가 초기 형태의 그 P&E 게임이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개척자로서 형 어떻게 이러한 블록체인 게임이 어떻게 진화할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은 위메이드 때문에 뭐 저를 만나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미르포가 한국 스타일 MMORPG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접근성도 쉽고 하니까 뭔가 플레이 앤 언 게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가 뭐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이 사실은 아주 잘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적 대비. 그래서 미국의 뭐 플레이 투 원 치면 엑스 인피니티나 뭐 이런 약간 이제 크립토에서 시작한 게임들만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본 디벨로퍼들은 아마 블록체인 게임, 플레이 투 원 게임 그건 내가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몰라서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드리면 그분들에게 충분한 인포메이션과 난리지를 주면 그분들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도 테스트를 해서 북미 개발사가 위메이드와 함께 이래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활동을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문 기자님?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그 향후 이 플레이 앤 온 게임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그 견해를 여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미르포를 지금 우리 뭐 한국의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팔로우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크립토 게임이랑 또 그 나눠 보면 그러니까 크립토 게임이 제가 뭐라고 하는 이들은 이들대로 하면 잘 될 겁니다. 근데 되게 간단한 형태에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근데 미르포는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에 흑철을 드레이코로 만든다. 이거와 게임 캐릭터를 NFT로 만든다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아마 엑스드레이코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정말 알 수 없는 외계어들 실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드레이코라는 코인을 가지고 뭔가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DSP라는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EXD라는 드레이코로 거래하는 아이템 거래소가 있고 하이드라라는 드레이코 기반의 합성 코인이 있고요. HSP라는 하이드라 기반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있고 심지어 이번 달에 나올 정말 저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미르포에서 나오는 NFT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인 미라지라는 걸 내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어떻게 진화했냐면요. 원래는 미르포는 완성된 게임이었잖아요. 한국에서도 계속 업데이트했지만 초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벗어나는 걸 만드는 게 블록체인 게임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대로 게임의 진화를 따라가지만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뭐냐면 이 게임하고 연결된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록체인 게임의 이코노미의 진화만으로 아까 제가 1월 달에 반등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반등할 때 무슨 아이템을 팔아서거나 아니면 뭐 게임에 막 대단히 큰 업데이트를 해서 반등한 게 아니라 이 이코노미를 더 재밌게 만들고 이코노미의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되게 잘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저희가 앞으로 이루게 될 것의 1% 정도로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진화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게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 아이템 매니아 아니야?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베이. 야, 그거 뭐 아이템 매니아 옛날에 다 있던 거, 그거 뭐 블록체인 이름 붙여서 NFT 이름 붙여서 똑같은 거 이름만 달리하는 거 아니냐니래. 그런 거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자, 아이템 매니아에서 뭐 매번 이제 1등 게임이니까 리니지를 들 수밖에 없는데 뭐 집행검을 샀다고 칠게요. 그 집행검은 사실은 다시 또 리니지에서밖에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이템 매니아는 사실은 게임의 경제가 게임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게임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는 그 근본적으로 게임과 분리된 기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르포의 드레이코나 미르포의 캐릭터는 더 이상 게임의 것이 아니에요. 유저의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미르포의 드레이코나 미르포의 캐릭터 NFT를 활용해서 아무나 제3자가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드레이코를 내 기축통화로 쓰는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그거를 위메이드의 허락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유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게임들 간의 경제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보는 현상이죠. 크로스 프로모션, 콜라보 이런 거는 뭐 경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말 낮은 레벨. 그런 레벨이 아니라 게임 간의 경제가 일방적이지 않고 순환적이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터 게임 이코노미가 형성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NFT나 블록체인 이코노미가 주는 굉장히 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미라지라는 게 한편으로는 NFT와 디파이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비록 만들었긴 하지만 미르포의 NFT를 다른 게임을 만드는 시도가 될 거고 진짜 미르포는 가장 성공한 블록체인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미르포의 코인과 NFT를 활용한 10개 이상의 새로운 게임들이 나올 거다. 그걸 진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방향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단계는 블록체인 이코노미, 코인, NFT, 디파이로 경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인터 게임 이코노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받도록 할 텐데요.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아주경제의 임민철 기자님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주경제 임민철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릴 텐데요. 이미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장영국 대표님께서 직접 생각하고 계신 위메이드의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지, 위믹스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메타버스 비전의 전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문은 지금 해외에서 소셜 카지노 사업을 강화하고 계신데 그 매출 비중을 올해는 어느 정도 기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퍼센티지로 얼마나 되면 적정하다고 보실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순서를 제가 소셜 카지노가 간단하니까 먼저 답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매출 예측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많을수록 좋은 곳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걸 저희 그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억으로 굳이 목표를 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1000억이면 더 좋은데 1000억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1점면 더 좋은데 사실은 그래서 실제 매출 예측 자체를 제가 하지도 않고 보고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셜 카지노의 매출이 얼마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소셜 카지노에도 다양한 재화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고 쉽게 즐기는 유저 수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고요. 혹시 미국의 그 모바일 게임 순위를 보면 그 안에 소셜 카지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버는 소셜 카지노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소셜 카지노의 작동 방식도 암호화폐가 결합되면서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셜 카지노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썬데이 토즈를 인수한 거고요. 이제 메타버스는 아무나 이제 막 쓰는 단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그 정의로
하는 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이름도 메타인 페이스북, 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VR이 메타버스다. 그래서 아무튼 VR을 통한 익스피리언스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잘 따라해서 아무튼 시장에 1등하는 회사잖아요. 야, 페이스북 따라해. 페이스북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 오피스도 VR로 MS 오피스도 VR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사실 게임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또 누군가 예를 들면 제페토 같은 이제 아바타 커뮤니케이션, 아바타 커뮤니티 하는 회사들은 이게 메타버스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안에 여러 회사도 입점시키고 하는 식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성공적인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메타버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회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어떤 이런 메타버스와 같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정의를 내릴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소가 정의가 간단 명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저희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메타버스를 만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를 제가 정의도 못 내려요. 그냥 그런 미래 있잖아. 버추얼 인터랙티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그걸 만들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밀한 정의가 전 필요하다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모두 다 동의하는 거. 자, 메타버스가 뭐야? 다 동의하진 않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정말 전 세계인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 한 가지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2018년에 나온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그 오아시스라는 서비스가 메타버스라는 건 모두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이제 90% 이상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존하는 최고의 메타버스는 로블록스다. 이 두 가지는 다들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 두 가지가 뭔데? 라고 보면 그 영화에서 오아시스를 만든 할러데이 박사인데, 할러데이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 회사가 게임 회사예요. 거기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바탕을 보면 나중에는 이제 게임을 빼지만 게임 회사로 시작을 합니다. 로블록스를 만든 회사도 게임 회사고요. 로블록스가 애플이나 구글의 분류의 게임으로 들어가 있고, 로블록스를 하는 아이들한테 야, 너 지금 뭐해? 그러면 게임하는데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메타버스의 코어예요. 자꾸 이거를 외면하고 싶으실, 게임이 싫으니까, 뭐 게임 부정적이니까 외면하고 싶은지 저도 왜 외면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게임이 그 메타버스의 코어인 거는 아까 제가 모두 다 동의하는 현상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기존의 게임이 그냥 메타버스야? 그건 아니죠.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큰 특징이 그 안에서의 플레이를 통해서 얻은 재화를 현실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그 게임 내에서 번 돈을 현실 통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게임, 어떤 게임 내 가치인 경제를 갖고 있는 게임이 게임 밖의 경제와 연결될 때 그게 메타버스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게임이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만난 블록체인 게임이 저는 메타버스다. 저 100번 양보하면 메타버스의 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이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VR이 발달하고 표현이 발달함에 따라 저희가 VR이나 이런 걸 다 흡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코어인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이코노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근접한 현존하는 서비스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원격 근무나 원격 의료나 원격 금융이나 이런 건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뭐 메타버스로 부르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이 메타버스의 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벨의 황원지 기자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더벨의 황원주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믹스 유동화 당시에 이제 기관 투자자 등에게 대량으로 파는 블록딜 방식이 아니라 유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장내 매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제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불거진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위메이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인 위믹스 코인 홀더와 위메이드 주주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위메이드는 양측을 모두 이롭게 해야 하는 입장일 텐데 이제 위메이드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지 대처 방안 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빗썸 이사회에 합류하셨는데 이제 정해진 협업 방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퀴데이션의 방식 중에 당연히 블락딜이라거나 혹은 뭐 프라이빗 세일을 한다거나 하는 게 저는 당연히 저희도 우선순위가 높고요. 근데 왜 그 방식을 안 하고 장에서 했냐면 이 방식으로 잘 못 찾아서. 예. 하지만 우선순위는 저희는 늘 그게 높고 뭐 당연히 열려 있고 주요한 어떤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들을 인바이트해서 초대해서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리퀴데이션 방안을 어느 하나로 국한해서 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문드린 거는 네. 이제 빗썸 이사에 합류하신 부분이랑 그 네. 내부적으로 맞습니다. 이해관계 상충 경우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빗썸 이사회는 아무튼 저희가 거래소라는 게 아무튼 가상자산 거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래 전망을 보고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빗썸이 좀 더 나은 경영이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제가 이사에 참여해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현재는 수행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근데 뭐 세상의 관계라는 게 어떻게 진화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빗썸과의 협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상태. 하지만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믹스하고 위메이드에 대해서 이제 관계인데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 둘이 서로 예를 들면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다. 제로섬의 관계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위믹스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지?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위메이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위믹스를 올리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가상으로도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믹스의 주사업은 플랫폼이고 플랫폼의 주요한 수입원은 위믹스 수수료인데 위믹스를 떨어뜨리면 저희 매출이 주는데 위믹스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매출을 줄여서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다? 이게 난 무슨 소리인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 회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위믹스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위믹스에 한해서는. 네. 근데 뭔가 단기적으로 세상을 스태틱하게 보면 뭐 이걸 빼서 이걸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사실 그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더하기 빼기로 세상이 돌아가면 세상을 경영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경제라는 게 이렇게 심플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위메이드 주가와 위메이드의 재무 성과와 위믹스의 관계는 명확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위믹스를 떨어뜨리면서 위메이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저희가 무슨 위믹스 사업을 포기하면서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요. 다만 위믹스 가격을 높이는 데 있어서 위메이드의 전략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분명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서로 기업들마다 다른 전략을 취하는 거고 그런 다른 전략이 결국 산업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어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대안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위메이드 주가 위믹스가 서로 무슨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메이드와 위믹스의 관계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일간스포츠의 권호영 기자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 다 사실 그 시장에서 신뢰성 부분에 좀 훼손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 소비자들이 좀 판단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재 블록체인이나 NFT나 P2E 관련돼서는 모든 게 새로운 것이라 소비자들도 어떤 방향이 옳은지 잘 모르시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신뢰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질 건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소비자 보호책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위믹스 시스템, 지금 이제 위메이드가 추구하고 있는 에코시스템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책들이 물론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돼서 좀 대표적으로 소비자 보호책을 어떤 것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소개할 게 있으시면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좀 이 소비자 보호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이 좀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가 소비자 보호 관련돼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질문은 좀 전에 좀 말씀을 주셨긴 했는데, 지금 현재 위메이드는 플랫폼의 운영자이면서 그다음에 코인을 유통하는 또 플레이어거든요. 지금 금융사에서는 운영자이며 플레이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가상자산 관련된 시장도 빠르게 지금 기존 산업군에 이제 합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에는 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도 플레이어와 운영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소비자 보호라고 하면 뭔가 그 회사의 기책이나 이런 걸로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한테 얼마나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느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저희가 어떤 블록체인 씬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주로 이제 블록체인 씬에는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약간 익명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탈중앙화 이거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고가 나면 저희가 100% 책임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으로 이름을 걸고 하고 있다라는 걸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법과 제도라는 거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주어진 조건, 기분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거에 저항한다거나 대항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현행법이 정한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저희의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시간을 단축시킨다라고 생각해서 그 전략을 취했던 거고, 만약 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하는 전략을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또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기업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맞는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디지털 데일리의 왕진화 기자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디지털 데일리의 왕진아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위메이드가 올해 말까지 위믹스 플랫폼에 이제 100개의 온보딩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 답변에서도 이제 중국 게임 10개도 온보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 게임을 선정을 할 때 위메이드 선에서 따로 선별을 하시는지, 뭐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만 P2E 서비스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중국 게임사에서도 P2E 게임 서비스 수요가 좀 많은지 중국 쪽 업계 동향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르엠에 대한 게임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저번에 간담회 때 컷터뷰나 뭐 이렇게 길막 뭐 전술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개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오픈 플랫폼을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오픈 플랫폼이란 말은 사실은 게임을 안 고르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 애플이 iOS에서 앱스토어에서 하는 심사라는 거는 이 게임이 재미있냐 재미없냐 심사하는 게 아니라 애플이 정한 규정,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뭐 안에 어떤 미품 양속이라든가 애플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랐냐 안 따랐냐만 보지 게임의 재미를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에 대해서 저는 온보딩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뭔가 게임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게임이 너무 아니야. 이런 게임들만 저희는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오픈 플랫폼이 됐을 때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웰메이드 게임을 갖고 있는 좋은 개발팀이라면 저희가 뭐 어떤 특별하게 게임이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런 심사를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받아주는 식으로 온보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랑 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현지는 지금 지난 7월부터 파노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파노가 언제 나올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는 올해 10월에 있을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때까지는 아마 정치적인 그 이벤트,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게임 회사들도 해외로 눈을 좀 더 돌리고 있고요. 근데 해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블록체인에 대해서 특히 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코인을 발행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대안이 되는 게 저희 위믹스 솔루션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코인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법적, 재무적, 기술적, 관리적 리스크를 저희가 다 안고 그 관련된 처리를 저희가 모두 다 해주는 거거든요. 게임 개발사는 게임만 만들면 되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해외로도 나가고 싶고 뭔가 새로운 분야인 블록체인 게임, 플레이어 원 게임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할 때 사실은 저희가 거의 지금 최적의 이미 가능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중국 친구들 아니면 되게 큰 뭐 파트너들 통해 가지고 문의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웨스턴 쪽은 올해 몇 개 낼 거냐, 다음 달에 이제 GDC 가서 잘 설득하고 하고 그때 만약에 진짜 몇 건의 계약이나 MOU가 성사되면 뭐 공부하고 등등등 하면 하반기에 저는 출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중국은 제가 10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저희가 1월, 2월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10개 정도 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르M은 원래 시작은 뭐였냐면요. 또 남의 회사니까 좀 비유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미르의 원형을 살리자. 그래서 그 팔방향 이동, 그러니까 길을 막고 뭐 스킬이 칸수 따라 나가고 하는 기존의 미래의 원형을 그대로 하되 그래픽은 최고의 그래픽으로 만들자는 게 시작이었고, 거기에 더 나가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제일 잘하는 회사잖아요. 블록체인 게임. 이제 그것까지
결합된 게임일 텐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로 뭘 설명드리기보다는 아마 조만간 제 생각에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아마 미르M에 대한 티징 사이트부터 해서 게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텐데 기대는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르4를 한국에서 성공시키고 글로벌로 성공시키면서 되게 많이 공부했거든요. 공부 되게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공부들이 게임에 다 녹아날 거기 때문에 회사의 기대는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이 코인에 대한 보수적인 상황이 오히려 이 위메이드가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받도록 할 텐데요.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사위크의 송가영 기자님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위크 송가영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미르M을 제외하고, 지금 추가적인 신작 개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미르를 제외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신규 IP 확보 계획도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제 미르4 중국 파노 발급 이야기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좀 어떤 상황인지 좀 가능한 부분에서라도 좀 공유가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게임쇼 포함해서 이제 국내외 블록체인 개발 컨퍼런스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위메이드가 자체적으로 단독 행사를 개최를 하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미르M 말고 저희가 시장에 공개한 물론 저희 내부 개발팀들이 꽤 많이 있고요.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열고는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 이미르라는 이제 미르4를 기반으로 북유럽 세계관, 북유럽 그래픽을 접목한 게임 최근 저희가 동영상 공개했는데요. 그 게임도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 1년 반쯤 전에 투자한 회사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MMORPG를 만든 개발팀이 주축이 된 북미향 MMORPG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아마 회사 이름 정도만 매드 엔진이라고 회사 이름 정도만 공개됐을 텐데요. 아직 게임명은 공개 안 되고 그것도 내년도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작은 저희가 이제 미르4 성공 사례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개발팀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보상 스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발팀들이 위메이드에 와서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아무튼 게임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훌륭한 개발팀이라면 훌륭한 개발자라면 신작을 만드는 일들은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르4 이제 중국 판호 관련해서는 중국 판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부터 미르4건 한국이건을 떠나서 중국 전체 판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판호를 위한 준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데 올해 판호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무슨 미르4만의 니네 미르4 판호 못 받았네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 한국 게임 판호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일도 아니고 그냥 중국 전체의 정치 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탑 레벨의 정치 일정 때문에 현재 중국 내의 사업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기존의 게임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안아서 블록체인 게임을 만드는 일이 위믹스 플랫폼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의 게임 개발자들, 플레이 투 언에 관심이 없는 기존의 게임 개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모이는 GDC나 게임스컴이나 동경게임쇼나 G스타 같은 데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저희가 했던 성공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들의 게임을 블록체인 게임으로 트랜스폼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파를 할 생각입니다.
단독 행사는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단독 행사보다는 그들이 모이는데 가서 저희가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전체적으로 주요한 게임 행사들, 주요한 NFT 행사들, 크립토 행사들에 저희가 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향게임스의 변동휘 기자님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게임스 변동희 기자입니다. 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오픈 플랫폼으로 나아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발사들과의 수익 분배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관련 업계를 다녀봐도 이제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그런 신뢰성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제 업계의 어떤 분들은 근본적으로 위메이드가 지금 대부분의 위믹스 코인을 들고 있는 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많은 몫을 분배를 하고 있죠. 이것과 좀 다르게 위메이드에서 좀 이런 구조를 왜 채택을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수익 분배 관련해서는 오해가 없게, 그러니까 기존의 인앱 펄처스라고 부르잖아요. 게임 내 결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플랫폼인 애플이나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 페이먼트를 활용해서 게임 내 결제, 인앱 퍼처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매출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나도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기여한 매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존의 본인의 게임들이 올리는 매출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메이드한테 또 떼어줘야 돼. 안 그래도 30% 떼어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전혀 건들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디스트리뷰션, 배포도 아니고 페이먼트, 결제도 아닌 이코노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와 관련된 거에서만 저희는 사실은 플랫폼 수수를 얻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도 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코인들이 거래낼 때 코인 수수를 받는데, 코인이 거래될 때 거래는 개인 간 거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게임 회사하고 무관한 사실은 얘기고, 그래서 게임 회사의 수익 배분 대상에 수익도 아니고 수익 배분 대상도 아닌 거고, 두 번째는 NFT가 거래될 때 수수료인데, 마찬가지로 NFT는 유저 거기 때문에 원래도 게임 회사의 매출이 아닌 것에 대한 수수료니까 상관이 없고요. 세 번째가 게임 코인이, 회사가 발행한 게임 코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유저한테 갔다가 유저가 다시 그 게임 코인을 쓸 때 게임 코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게임 코인의 수입을 회계적인 매출로 저희가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20%를 수익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게임 매출, 인앱 퍼처스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요구하는 바가 없고요. 저희가 새롭게 만든 경제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게임 코인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20%, 개발사가 80% 갖는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 수익 분배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뢰성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탈중앙화 레벨은 저는 탈중앙화가 목적이냐 수단이냐 라고 하면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탈중앙화 레벨은 모든 프로젝트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탈중앙화 레벨이냐는 것은 각각의 프로젝트들, 각각의 회사들의 선택인 것 같고, 저희는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들보다는 좀 더 중앙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저는 그게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래로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저희 플랫폼이 형성됐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보유한 위믹스 물량도 굉장히 적어진 상태일 거고요. 아니면 더 이상 위믹스를 저희가 투자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지면 사실 그걸 저희가 계속 들고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팔아서 현금화 못해요. 저희가 현금화해서 직원들 나눠준다거나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를 확장을 위해서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이제 신뢰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 뭐 이것도 저는 제가 그 모든 현상을 다 이해하고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게 그런 거야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신뢰성의 훼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12월 한 말경부터 1월 중순까지에 많이 했던 그런 말씀들이나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위믹스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2만 원까지 뭐 2만 원 이상 갔다가 뭐 이제 뭐 8,000원 뭐 떨어지니까 위메이드가 단기적으로 매도했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기반으로 신뢰 하락을 유발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죠. 저희가 아니다, 우리 꾸준히 팔았다. 지금 뭐 더 많이 팔거나 하지 않는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안 믿고 막 그렇게 그냥 일방적인 그 거짓된 기사를 믿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위믹스 쿼럴리 리포트 발행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위믹스를 유동화했는지 그리고 그 유동화에 대한 자금은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어디에 썼는지를 밝혔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신뢰성의 의문을 얘기했던 그 이슈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의 전략 자체가 문제야. 전략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는 저는 그런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똑같은 전략을 취할 이유는 없잖아요.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산업 내에 전략적 다양성이 있는 거는 전 산업을 풍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옵션이 다양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전략에 맞다고 믿고 있고 이 전략을 통해서 지난해 위믹스 가격을 40배 가까이 올렸잖아요. 지금 가장 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전략은 포기해야 된다. 왜? 단기적으로 떨어지니까. 저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게임동아의 조광민 기자님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질문 제가 추가로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입니다. 추가로 질문 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 썬데이 토즈 소셜 카지노 부분 관련해서 기존에는 NFT 붙인다 정도가 알려져 있었는데 혹시 썬데이 토즈 소셜 카지노에 하위 코인을 두고 하위 코인으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즐긴 다음에 위믹스로 변화가 가능한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이렇게 굉장히 잘하셨으니까 이제 올해 연봉 협상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됐을지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메이드 클레바 같은 경우에 상장 계획이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궁금하네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소셜 카지노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모든 게임이 규제를 받는 상황이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게임 규제가 없는 나라들 경우에도 소셜 카지노는 규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조심스러운 어프로치를 소셜 카지노에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나마 규제가 덜한 NFT는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 게임 코인도 적용하기 위해서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더 나아가 다른 게임 코인들, 미르포의 드레이코나 토네이도나 아니면 뭐 ROS의 새로 나온 코인들 같은 경우도 어쩌면 이 소셜 카지노에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규제의 영역이니까 규제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해결책 돌파구를 충분히 찾아서 소셜 카지노 업계에서도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 이맘때에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연봉 뭐 1,000만 원 인상, 뭐 800만 원 인상, 우리는 1,500만 원, 우리는 뭐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안 한 회사가 이제 위메이드였죠. 예.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럼 연봉 협상을 작년에 안 했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게임 회사는 저희가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는 일들이 미세하게 다르고 각자의 성과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재들을 내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역할과 능력과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해도 무슨 일괄 15%, 일괄 1,000만 원, 저는 그거는 경영진의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명 한 명 그들의 시장 가치에, 그들의 경쟁력에 맞게 연봉 협상을 이미 저희 완료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저희는 그 멤버들이 이제 만족하고 연봉 협상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몇 프로가 올랐냐는 걸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각자 고른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또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아무튼 연봉에 대한 저희 생각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한다. 최고의 연봉을 주겠다는 거는 저는 아직 그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의 지금 체력이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연봉이 꽤 낮은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성과가 안 났으니까 별 수 없었는데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속에서 연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클레바는 지금 현재 뭐 스와플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 상장을 서두르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클레바 자체의 목표는 그 볼륨을 늘리는 그 토틀 밸류 락트라고 하는 TBL, 그 전체 그 수신고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고, 아마 그 수신고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점이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 텐데요. 손들기 버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지털 데일리의 박현영 기자님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앞선 질문에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생겨가지고 손들기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클레바 관련된 거거든요. 저번에 이제 이자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업계에서는 개발자분들이 추론을 하시기에 이제 다른 그 디파이 서비스인 알파카 파이낸스의 코드를 복사해오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보상을 하고 책임을 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좀 코드 검수를 꼼꼼히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더 신규로 출시해서 생태계 확장을 하실 경우에 이런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신규 서비스도 이렇게 다른 서비스의 코드를 좀 참고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발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사고의 대책의 최선은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가 취했고, 뭐 사실은 벌어지지 않았어야 될 사고인데 벌어진 게 안타까운데 그게 재발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고, 사실은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개발하신 개발자 대표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어쩌면 좀 이렇게 생각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사고 수습이 근데 잘 됐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수습을 하기 위한 준비도 잘 해놓은 것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실수 자체가 그렇게 그 밖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의 약간 QA 같은 실수였기 때문에 실수 자체가 좀 수습이 좀 쉬운 실수였기 때문에인 건지 맞긴 한데, 이번 일 때문에 경각심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리뷰하고 그 리뷰하기 전에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제3자가 검수하고 이런 수준에 있어서 제가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저희가 약간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결합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약간 뭔가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천재적인 어떤 코딩 능력으로 만들어서 내는 걸 넘어서서 위메이드 같은 큰 회사가 은행처럼
회계법인처럼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하는 프로세스를 이번에 정립하기로, 원래도 있었지만 그걸 더 강화 정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디파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에서 사고는 서비스 생명에 직결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사고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그것 자체가 저희 디파이의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축해가는 회사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안 났었는 게 가장 좋기도 하지만, 수습이 잘 된 이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사고가 저희한테 되게 좋은 예방약이 됐고요. 되게 좋은 백신이 됐고, 저희가 이제 사고가 안 나는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디넷 코리아의 이도원 기자님의 추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카지노 게임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카지노 게임 라이선스 담당자 모집 공고를 내셨는데, 관련 사업을 썬데이토즈가 아닌 위메이드가 직접 준비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언제 첫 게임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셜 카지노와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결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썬데이토즈는 개발사로서 이걸 게임 내에 어떻게 넣고 어떻게 규제를 피할지 그들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고, 위메이드는 이믹스 플랫폼 업자로서 그걸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밀접하게 일하니까 썬데이토즈가 가장 먼저 게임을 런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어떤 다른 기자분께서 도대체 그 이미 온보드된 게임을 어떻게 고르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저희 외부에 있는 소셜 카지노 업체들한테도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 업체들과의 미팅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아마 진도로는 썬데이토즈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썬데이토즈의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들기 버튼 클릭해 주세요. 다음은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범수 기자님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혹시 드레이코 관련해서 이제 회계 처리가 좀 안 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드레이코나 다른 게임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좀 공개가 가능할까요? 네, 그 정확한 숫자보다는 제가 아마 실적 발표 때 얘기했을 텐데요. 게임 매출의 한 20% 정도, 20% 내외가 사실은 게임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아직은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제 전망, 물론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회계 처리, 그러니까 회계 쪽에서도, 회계 부문에서도 이걸 어떻게 봐야 돼라는 이제 논란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더 정교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뭔가 코인이 거래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코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재 오더북 기반의 거래 방식인데, 덱스를 오더북 기반이 아니라 스와플, 유니스왑과 같은 스와플로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더 코인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오히려 해야 한다라는 식의 결론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질문 받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이 또 있으시다면 저희 PI실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형국 대표님 마무리 인사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희가 하는 일이 처음이다 보니, 아마 미지의 영역이다 보니 아마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또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하기 위해서 뭐 투자자면 투자자, 아니면 기자분들, 아니면 읽는 독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느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 번, 사실 뭐 저보다 많이 하는 CEO들 없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저는 회사의 몫이고 회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더 많이 저희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단계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좀 더 멀리 가면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더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무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몇 년 후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라고 보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시기로 기억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위메이드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지만, 심지어 위메이드가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랜 시간 좋은 질문에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포부와 계획, 또 비전까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의 위메이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위메이드의 미래는 맑음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어수선한 시기에 모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